안녕하십니까. 제 8장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합이론을 살펴봤고요. 제 4강입니다. 8장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ermolecular forces, 그래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제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결합 이론 다 공부했으니까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복습을 한번 하죠. 이게 저번에 우리가 엘렉트로네가티비티하고 공유결합의 성질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엘렉트로네가티비티가 똑같은 동등한 것들은 엘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없으니까 100% 완벽한 공유결합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엘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굉장히 큰 것들은 엘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2 이상 되는 것들은 완전히 플러스 이온이 되고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 것이다. 근데 그 중간쯤 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였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플러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발달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클로린 염소 원자가 전자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부분적으로 전하 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만들 때는 우리가 아직도 그 공유 결합이긴 한데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보는데, 일단 생각하는 것이 다이폴 모멘트입니다. 이것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나요? 쌍극자 모멘트. 네, 쌍극자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HCl 같은 거 보면은 여기다 아까 봤을 때 이쪽에 엘렉트론이 많아지니까 델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엘렉트론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델타 플러스가 되고, 쌍극자 다이폴 모멘트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 다이폴 모멘트의 크기를 미라고 그러는데, 이걸 전하 곱하기 전하의 분리된 거리를 얘기합니다. 물론 본드 디스턴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마이너스 센터를 뜻합니다. 플러스 센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QR로 나타내 주는데, 이거를 잴 수가 있어요. 재서 그걸 나타내는 단위가 디바이란 단위를 씁니다. 디바이란 사람이 아마 이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하나의 전하 곱하기 이롱스트롬의 거리. 그래서 CGS 단위, ESU를 쓸 경우에는 그냥 1 이렇게 써서 이게 이제 전하 단위를 써주고 해서 4.8 곱하기 10^-10승 ESU 옹스트롬이 이제 단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SI 단위 쓰려고 그러니까 전하의 SI 단위가 쿨롬이거든요. 그리고 미터를 써야죠. 그래서 쿨롬미터로 이걸 환산해주면 3.336 곱하기 10^-30승 쿨롬 미터가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1디바이라고 그래요. 1디바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몇 배가 되느냐 해서 다이폴 모멘트를 결정을 하는데, NaCl이 이게 원래 격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못하는데, 그냥 진공상에서 NaCl이라고 한 분자가 있다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세퍼레이션이 크겠죠, 전하가. 그랬을 때 9.0 디바이 굉장히 큽니다. CHCl3 다이폴 모멘트에 커서 1.9, H2O 1.85, 그 다음에 NH3가 1.47, HCl이 1.11. 그런데 CO2나 CCl4는 없어요. 0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게 물론 본드 다이폴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 무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를 많이 가져가니까 전기 무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게 델타 플러스 돼서 다이폴 모멘트가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긴 뭐가 있냐면 론 페어가 있어요. 론 페어에 다이폴 모멘트가 굉장히 큰 게 발달을 해요. 그럼 자, 합벡터 벡터 합이 되죠. 그래서 크다란 다이폴 모멘트가 NH3에서 1.46 디바이가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NF3예요. 근데 이 경우는 N에서 F로 F가 전기 무성도 크니까 반대로 다이폴 모멘트가 그려지죠. 그럼 이 론페어 다이폴은 역시 마찬가지 방향인데, 이게 합벡터로 4개의 벡터를 합쳐주니까 오히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24 디바이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드의 프로퍼티 성질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합들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느냐 하는 걸 가지고 전체 다이폴 모멘트를 결정하는 겁니다, 분자에. 그래서 HF나 HCl이나 HBr이나 HI는 전부 다 전기 무성도 차이 때문에
그 차지 세퍼레이션이 있고 전하가 발달을 하고 리니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따질 게 없죠.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가 다 있습니다. 전기분 순도 차이가 클수록 쌍적 모멘트는 커요. 그런데 이제 거리가 또 사실 이쪽으로 가면서 좀 더 멀어지니까 그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전하 양을 갖고 먼저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형 분자들은 다 다이폴 모멘트를 갖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달 분자도 다이폴 모멘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분형 분자가 다이폴 모멘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쪽 다이폴, 위쪽 다이아 이게 다 합이 되니까 네트가 크게 되죠. 그래서 워터 다이폴 모멘트 큰 거예요. NH3 조금 아까 살펴봤듯이 핫벡터로 했을 때 다이폴 모멘트가 크죠. 그런데 CO2 같은 거 다이폴 모멘트가 전기분 순도가 산소가 크니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있을 텐데도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가 생겨요 분명히. 근데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벡터 합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가 0이죠. 같은 이야기를 CCl4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C하고 CL하고 전기분 순도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다이폴 모멘트가 C에서 CL로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정사면체를 만들기 때문에 다 상쇄를 해갖고 다이폴 모멘트가 0입니다.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를 알면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 얘기를 마치고요. 다이폴 모멘트가 분자 간에 상호작용할 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인터몰레큘러 포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하는 걸 살펴보고요. 이 CL2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요. 그 분자를 분리시키는데 약 한 250kJ/mol CL2 여기 있나요? 234kJ/mol이 듭니다. 이만큼 에너지가 들어요. 그 다음에 KCl이 만약에 분자로 돼 있다면 격자 에너지 말고 얼마나 드냐 하면 KCl 여기 없지만 이 그림에서 보니까 대충 마이너스 한 480kJ/mol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아이오닉 본딩 코밸런트 본딩 굉장히 에너지가 크죠. 본드 에너지들은 대충 200에서 400 뭐 이 정도 본드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베포레이션 엔탈피가 있다는 것은 분자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그것이 응집체로 있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열을 줘서 에너지를 줘야 이걸 증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rgon 보면 6.3kJ/mol, CH4 9.2kJ/mol 이게 얼마 정도나 될 때만 이거보다 굉장히 적은 거죠. 다시 말해서 1몰을 이만큼 몰당이니까 분리시키는데 이거에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상당히 작은 에너지예요. 근데 H2O는 상당히 크네요. 그래도 이런 것들에 비해서. 자, 이런 정도 이베포레이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분자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니까 알곤하고 알곤은 약 한 1kJ/mol 정도 됐어요. 서로 두 개 원자 사이가. 그리고 HCl은 보니까 약 3kJ/mol 정도 되네요. 이게. 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우리가 여긴 100, 200인데 이건 1, 2, 3이죠. 이걸 여기서 같이 그려보니까 그냥 거의 밑에서 깔려서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분자 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드 에너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작은 힘이 실제로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이라든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인터랙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봤더니 아이온 인터랙션, 아까 쿨럼 에너지, 이온하고 이온 굉장히 컸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온 결합 화합물 만들지 않고 그냥 보통 이온들이 있을 때 상당히 큰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R분의 1에 비례해요. 이건 뭐 쿨럼 에너지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4파이 엡실론 R분의 Q1, Q2 바로 그 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그런 R분의 1의 디펜던스를 갖고 있고 아이온 다이폴 경우는 다이폴 모멘트하고 전하에 비례하는데 뭐에 반비례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나요? 그렇죠? 그거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다이폴과 다이폴은 R의 3승분의 1에 비례합니다. 뮤1, 뮤2 다이폴 모멘트 첫 번째, 다이폴 모멘트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이폴하고 인듀스드 다이폴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다이폴이 있을 때 다이폴이 원래 없는 분자도 전자들이 있으니까 다이폴 분자가 오면 그거에 플러스를 보면 마이너스가 가고 전자가 끌리고 반대로 쪽으로 플러스가 가거든요. 이렇게 인듀스드 다이폴, 유도 쌍극자 그런 것이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이때는 이제 폴라리저빌리티가 관계되고 다이폴 모멘트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런던 디스퍼전 또는
뭐 반대어 발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하여간 이런 거는 induced dipole interaction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R6승분의 1에 반비례합니다. 반대어 발수 우리가 잘 아는 인터랙션도 R6승분의 1에 반비례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non-bonding interaction이라고 해서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런 상황을 갖습니다. 자, 이런 인터랙션들이 우리가 molecular interaction, intermolecular force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R분의 1, R의 제곱분의 1, R의 3승분의 1, R의 6승분의 1에 비례하는 걸 보면 이 그림이 이런 거의 그림이거든요. 자, 그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뭐 이 정도에서만 비교를 해도 이게 뭐였죠? 아이온 이게 아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의 인터랙션이었고, 이것이 R의 제곱분의 1이 아이온하고 다이폴하고 였고, R의 3승분의 1로 간 게 다이폴이었나요? 그랬을 거고, 이것이 반대어 발수 뭐 아래 6승분의 반대어 발수 런던 폴스 뭐 이런 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짧을 때 보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먼 거리까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아이오닉, 엘렉트로스태틱한 것은 long range intera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반대 발색은 굉장히 short range죠. 거리가 가까워지만 이 작용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long range고 short range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중간급에 속하고, 자, 이렇게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먼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짧은 거리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이것으로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컨트롤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을 아시고 계속해서 아이온 다이폴 인터랙션은 어떻게 되느냐면 플러스 이온이 있을 땐 마이너스 폴이 배양을 해가지고 안정화시키고,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 땐 이 H가 플러스 폴이 배양을 해갖고 안정화시키고 해서 그것은 R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아이온 다이폴. 그 다음에 다이폴을 안 3승분의 1에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폴끼리는 배척을 하고 플러스 폴, 마이너스 폴끼리 상호 인터랙션 하고 해서 안정화가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서로 막 섞여 있으면 요동을 하다가 안정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있겠죠. 몰레큘러 웨이트는 N2나 N1나 O2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N1만 다이폴 모먼트가 있습니다. 이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끓는 점이 높아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 183, 마이너스 152 그렇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은 CH3, CH2, CH3 프로페인이죠. 이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다이폴 모먼트가 있고 다이폴 모먼트가 없어요. 있고 분자량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쪽이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높죠. 마이너스 42, 20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폴 인터랙션이 상당히 물성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온 인듀스드 다이폴은 뭐냐면, 이렇게 플러스 차지가 오면 원래 알고는 전하가 균등하게 분포해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플러스 차지가 오니까 마이너스가 발달을 하고 반대쪽에 플러스가 발달해서 이렇게 인듀스드 유도 쌍극자가 생깁니다. 마이너스 이온이면 플러스가 발달하고 마이너스가 뒤쪽으로 가는 유도 쌍극자가 생깁니다. 그 유도 쌍극자가 이렇게 그릴 수 있었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유도 쌍극자끼리 또는 유도 쌍극자와 이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인듀스드 다이폴 이런 경우는요, 원래 알곤이 그냥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엘렉트론이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몰레큘에 영향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이폴 모먼트가 생겨요. 그런데 그럼 옆에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이폴 모먼트를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를 발달을 시키니까. 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이것이 또 이렇게 이쪽으로 다이폴 모먼트를 만들면 또 여기도 이렇게 다이폴 모먼트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유도 쌍극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플럭추에이션의 엘렉트론 덴시티가 플럭추에이션 하니까 요동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임시적인 겁니다. 템포러리한 건데 임시적인 거지만, 이 임시적인 걸 가지고도 순간적으로 다른 지속적이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니까 다른 분자들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뭐의 근원이냐면 런던 디스퍼션 포스나 반데어 발스 포스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듀스드 다이폴이 잘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폴라리저빌리티가 편극성이 좋아야 돼요. 편극성이 좋다는 건 전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전기장에서 뭐 다른 이온이 오든 다른 유도 쌍극자든 쌍극자든 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분자의 전극이 편극이 분자 전하가 많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정도를 우리가 폴라리저빌리티, 편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자가 많을수록 전자 밀도가 퍼져 있을수록 증가한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일단 이쪽으로 해서 계속 커지죠. 전자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편극도가 커지겠죠. 그러므로 그 유도 쌍극자에 의해서 끓는 점이 높아져요. 마이너스 188, 마이너스 34, 58, 114. 자,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졌죠. 자, 그래서 이 폴라리저빌리티, 즉 디스퍼션이 강해질수록 많아질수록 이제 이렇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분자가 커질수록 또 다이폴 모먼트가 커질수록 자, 녹는 점이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다음에 이제 펜테인인데요. 펜테인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농물 펜테인,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농물 펜테인 이렇게 쭉 지그자그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탄소에 다 메틸 그룹이 4개가 있는 거고, 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자식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녹는 점은 뭐 130도, 마이너스 130도, 16.5도. 그런데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고, 끓는 점 보면은 이게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건 뭉쳐 있는 것보다 상당히 끓는 점이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죠. 폴라리저빌리티만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폴라리저빌리티가 이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지금 여태까지 다이폴 모멘트 살펴봤고 폴라리저빌리티 살펴봤고 인듀스 다이폴 때문에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 좀 이거는 조금 다른 범주에 속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아톰에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가 굉장히 전기음성도가 큰 게 있으니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발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마찬가지로 큰 것이 있으면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에 붙어있는 수소가 또 다른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와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로젠 수소 결합이다. 하이드로젠 본드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산소, 질소, 플로르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이고 OH 결합이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한다. 여기도 OH 결합이고 N하고 수소 결합을 한다. 그리고 여기 HN 결합이고 N하고 수소 결합한다. HN 결합이고 F하고 수소 결합한다. 이거 HN 결합이고 O하고 수소 결합한다. HF 결합이고 N하고 수소 결합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직선일 때 좋고 약간 각도가 있어도 역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 결합이 있고요. 이거는 수소 결합이 없어요. 그렇죠? CH3, CHO에는 어떻게 되냐면 CH3가 있고요. C가 있고 O가 있고 H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O에 수소가 결합이 H2는 O에 수소가 결합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수소 결합할 수 있고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수소가 아니에요. 자, 근데 몰레큘러 웨이트는 이게 훨씬 커요. 이거하고 다이폴 모먼트도 꽤 커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링 포인트는 100도, 20도 차이가 나죠. 수소 결합이 그만큼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반데발스 포스, 디스포션이라고 하는 거, 하이드로젠 본드, 코밸런트 본드 쭉 살펴봤는데 코밸런트 본드는 무조건 100보다 큽니다. 100kJ/mol. 이 반데발스 포스는 상당히 작아요. 10단위죠. 2에서 20이라고 했지만 하이드로젠 본드는 그 사이 중간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40.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응집을 하고 이런 걸 갖고서 좀 더 강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분자는 완전히 구조를 이루고 있고 자 이래서 다양한 몰레큘러 인터랙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몰레큘러 포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 기작들을 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 일단 살펴볼 텐데요. 보일링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커질수록 디스퍼션이 커지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활성 기체 보면은 커질수록 커지고 전자도 많아지니까 이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4 같은 건 다이폴 모멘트도 없고 그냥 또 다른 수소 결합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분자량 커지는 대로 커져요.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이 다이폴 모멘트가 어느 정도 있거나 없거나 그럴 텐데 이상하게도 이
H2O, HF, NH3가 전부 다 분자량하고는 상관없이 끓는 점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몰레큘러 포스를 쭉 우리가 봐왔는데 그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아이오닉 본딩이 보통 그 음이온, 양이온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단위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에너지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400에서 4000kJ 폼을. NaCl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코밸런트 본딩이 약 100에서 1000 정도, 약은 굉장히 크죠. 그 HH 본드는 약 100 조금 넘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 결합이 전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결합이 있을 때 그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1000단위까지, 100단위예요 최소한도. 일단 메탈릭 본딩은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엘렉트론 Sea of Electrons가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코어들이 있는 거, 이제 이것이 한 75에서 한 100단위에서 한 뭐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건 다 결국은 정확한 본딩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냥 non-bonding interaction, 그건 bonding interaction이고 이건 화학 결합은 아닌데 분자 간에 사경호 작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되냐 봤을 때 아이온하고 다이폴 이게 440에서 600 정도 됩니다. 이게 플러스 이온이 있고 다이폴이 있을 때 수소 결합이 그 있을 때 10에서 40 정도 합니다. 10에서 40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폴이 5에서 25 정도 합니다. 인듀스 다이폴이 아이온하고 할 땐 좀 크고요. 다이폴하고 인듀스드 할 땐 좀 작고요. 다이폴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작습니다. 이 크기가 보통 결합보다 수소 결합이 되면 10분의 1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되면 10분의 1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거의 10분의 1보다. 자, 이런 정도로 몰레큘러 인터랙션의 그 크기의 스펙트럼이 브로드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 분자가 상당히 특이해요. 그래서 그 특성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 수소 결합을 많이 하거든요. 물 한 분자가 수소 결합 2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액체일 경우에도 수소 결합 네트워크가 이렇게 쭉 모든 물 분자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유동은 하죠. 근데 얼음이 되면 완전히 수소 결합으로 그물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뭐의 구조가 같으냐면 다이아몬드 구조, 아담앤타인 구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면 수소결합 네트워크가 확실히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약간 커집니다. 그래서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뜨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물의 0도에서 얼지만 덴시티가 가장 최고일 때가 3.4도, 3.98도씨에서 덴시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물 자체가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요. 아까 보니까 다른 것보다 분자량이 이제 작은데 높죠. 그 다음에 비열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래서 뭐 기후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건 간단한 일이겠지만은 얼음 낚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살 수 있죠. 물이 밑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얼음이 위에 뜨니까 위에서부터 얼어 내려가고, 또 4도씨 때에 물의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얼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얼음 밑에 있는 물들이 그렇게 얼지 않고 또 뭐 4도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은 좀 특수한 경우들을 아까 결합 에너지, 수소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런던 포스 같은 이런 반대발수 에너지 이런 게 약 뭐 100, 10, 1 이런 순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이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핵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미노기가 있고 산기가 있어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탄소가 있고, 이렇게 탄소가 있는데 저 탄소에 이거하고 다 다르죠. 이게 H가 아닌, 글라이신이 아니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키랄 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학 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소의 4개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울면에 비쳤을 때 그 거울면에 대한 상임 있잖아요. 그거하고 자기하고 겹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거울면 이성질체라고 얘기하고 키랄리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제 키랄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미노산 하나가 왔어요. 또 아미노산 하나가 왔어요. 이 R이
자연계에서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글라이신, 알라닌, 글라이신은 H고 알라닌은 CH3고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또 여러 가지가 2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외시기 바랍니다. 외시기보다도 그냥 알아두세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화학과 학생들 또 화학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이 아미노산 20개의 구조를 다 알아요. 이게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H는 글라이신이고 GLY로 씁니다. GLYCIN인데, 그리고 이거 기호가 있어요. G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건 CH3 있는 건 알라닌이에요. ALA를 쓰고 ALA, 알라, NINE 쓰고 기호는 A를 씁니다. 이런 거 쉽죠? 트리프토판은 W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 20개의 기호가 있고 원레터 코드가 있고 3레터 코드가 있고 이름이 있고 구조식이 있어요. 이걸 다 여러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그래서 R1 어떤 아미노산, 다른 아미노산. 근데 이쪽에 있는 OH하고 이쪽에 아미노에서 H하고 빠져요. 물 분자가 H2O가 하나 빠지면서 CO하고 NH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CO NH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미노산에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아미노긴 산기 나와요.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이합체가 됐지만 아미노기 산기 있죠. 그럼 또 계속해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나가기 때문에 펩타이드를 여러 개 쭉 붙입니다. 몇 가지 붙일 수 있을까요? 거의 무한대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만큼 쭉 붙여서 효소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 많이 붙어 있는 걸 한 10대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올리고 펩타이드.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건 다이펩타이드. 근데 아주 많이 붙어 있는 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를 우리가 프로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은 뭐가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NH, 그다음에 여기서 OH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또 O가 있죠, N이 있죠. 이래서 이게 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 결합을 각 단백질들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방식대로 해서 특별한 단백질들을 만듭니다. 이래서 여기서 수소결합 이런 수소결합들이 나와가지고 베타시트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듭니다. 또 이런 베타시트라고 하는 구조는 이제 완전히 종이 판상 구조처럼 나오는데 헬릭스 구조도 있어요. 이렇게 헬릭스 구조, 이런 헬릭스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헬릭스 구조가 트레이스를 따라가면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쭉 만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마이오글로빈, 우리 근육세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이 붙어 있어요. 헤모글로빈 할 때 그 힘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능을 가진 단백질 분자들을 만들어서 효소도 되고, 헤모글로빈처럼 산소 운반하는 운반체로도 쓰고, 하여간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수소결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를 유지하다가 또 다른 걸 만들어야겠으면 수소결합은 또 이렇게 아주 결합을 끊는 것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쉽게 풀어서 다른 일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핵산입니다. 핵산, 뉴클릭 애시드. 그래서 디옥시리보. 여기 보는 이 당이 옥시젠이 빠졌으면 디옥시리보고 안 빠졌으면 리보. 네. DNA를 디옥시리보 뉴클릭 애시드 DNA, 리보 뉴클릭 애시드 RNA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염기가 있어요. 염기가 수소 결합해서 짝을 맞춥니다. 그래서 한 가닥이 있으면 다른 가닥을 그거 상도적으로 C가 있으면 G가 오고 A가 있으면 T가 오고 G가 있으면 C가 오고 T가 있으면 A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복제를 정확하게 해나가죠. 자, 그래서 그 염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수소 결합 2개를 합니다.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결합을 해요. 수소 결합을 3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 20에서 40kJ/몰이니까 이거를 에너지를 주면 끊을 수도 있고 또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복제를 할 적에는 쉽게 끊어서 또 다른 뉴클리오타이드를 인력을 작용을 해서 딱딱 붙여가지고 유전적인 게노믹 워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우리가
프로젝트가 끝나가지고 뭐 포스트 개념 이래 그리고 뭐 이 빅데이터로 이 시퀀스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최소한도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다 보면 최소한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왜란 뜻이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퓨린계가 아데닌 구아닌이 염기고요. 피리미딘계가 타이민 사이토신이 염기예요. 그래서 아데닌의 구조, 구아닌의 구조, 사이토신의 구조, 타이민의 구조는 아셔야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수소결합을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시험에 내진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4장 잃었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